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컨버터의 상태 공간 평균화 모델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공간 평균화 모델링, 영어로 State Space Averaging Modeling 이랍니다. 스테이트 스페이스 상태 공간이죠. 평균화 에버리징, 그 다음에 모델링. 자, 모델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모델링이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의 모델링을 이제 할 때는 결과가 대체로 보면은 이제 어떤 제어 시스템 제어공학에서 나오는 시스템 방정식 S X 이거로 AX 자, 플러스 BU 이런 시스템 방정식이 있어요. 그래서 X는 이제 상태 변수 이제 벡터가 되겠죠. X. 그다음 A는 이제 어떤 그 정방 행렬이 됩니다. 행렬이 되고 B는 인풋 벡터가 됩니다. 여기 이제 시스템 벡터, 시스템의 스테빌리티와 관계되는 벡터가 될 거고, B는 또 인풋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꿔주는 과정을 모델링이라고 그래요. 모델링.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표현하는 것, mathematical representation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실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어떤 그 수학을 이용해서 mathematics죠. 수학을 이용해서 어떤 그 표현하는 것을 이제 모델링이라 그래요.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시스템을. 우리 이제 전력전자에서도 이제 컨버터가 있습니다. 벅 컨버터, 부스트, 벅 부스트, 또 혹은 공진형 컨버터들도 다들 이제 모델링이 필요를 합니다. 모델링이 필요를 하는데 다 할 수는 없고 가장 쉬운 이제 벅 컨버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밑에 벅 컨버터가 있죠. 벅 컨버터. 여기에 이제 인풋 전압이 있습니다. 입력 전압 U1이죠. U1.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우선 상태를 잡아줘야 되는데 상태 변수가 있죠. 보통 이제 회로에서 상태 변수는 인덕터에서는 이제 전류입니다. 인덕터 전류나 인덕터 흐르는 전류죠. 전류나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이 상태 변수가 된다. 일반적으로. 항상 회로가 있을 때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이 아니고 인덕터의 전류를 상태 변수로 잡고 커패시터에는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가 아니고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을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X1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를 이제 상태 변수를 하나 잡았습니다.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을 잡았습니다. 이 X2로 잡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X1은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X2라는 상태 변수는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을 상태 변수로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로에서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잡습니다. 잡는데 물리적으로 왜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를 상태 변수로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을 상태 변수로 잡는가 하는 이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상태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어떤 컨디션입니다. 컨디션. 우리가 몸에도 몸의 상태가 어떻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제 그러한 변수, 독립 변수를 보통 상태 변수로 잡습니다. 그 시스템의 특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독립 변수를 상태 변수 잡는데 대개 보면은 상태 변수로 잡아주는 것은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너지. 자,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I가 흐르면은 인덕터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Li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전류 I가 바로 인덕터에 저장되는 에너지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인덕터 전류를 상태 변수로 잡아준다는 거고, 또 커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는 2분의 1 CV의 제곱이 됩니다. V의 제곱. 자, 전압의 제곱이죠. 그래서 커패시터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전압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또 인덕터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전류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덕터 전류, 커패시터 전압을 상태 변수로 잡아준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관성이 있는 물체, 질량 M이 예를 들어서 어떤 속도 V로 움직일 때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입니다. 2분의 1 mv의 제곱. 그래서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어떤 속도 v로 이동할 때는 자, 운동 에너지와 관련되는 변수 바로 속도 v가 상태 변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뭐 공식적으로 외워도 좋고 상태 변수를 잡아줄 때는 에너지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값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덕터 전류와 커패시터 전압을 상태 변수로 잡는다는 거고. 또 여기서 보면은 입력은 여기서 두 개가 됩니다. 요게 이제 실제 전압 입력이 있고, 유언은 이제 전압 입력이 있고, 또 스위치에 들어가는 또 입력이 있어요. 그리고 스위치에 들어가는 입력은 CB율이 입력이 됩니다. CB율. 여기서 이제 D로 썼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두 개다는 사실이죠. 전압 입력, 그 다음에 컨트롤 인풋 D, CB율 D,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입력이 두 개, 전압 입력 U1과 컨트롤 인풋 CB율 D. 그리고 이제 출력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출력 전압이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어요. 자, 이것을 자,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 한번 추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크 컨버터의 이제 동작은 어떤 스위치의 상태, 자, S1과 S2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걸 모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S1이 ON이고 S2가 OFF인 상태, 이걸 모드 1인데, 자, S1이 ON인 거니까 ON은 쇼트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 S2가 OFF니까 이렇게 끊어주죠. 자, 그러면은 등가 회로가 이렇게 돼요. 모드 1이. 이렇게 모드 1이 등가 회로가 얻어지고, 이 등가 회로로부터 이제 키르호프 전압 방정식, 그 다음에 전류 방정식을 이제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압 방정식 보면은 U1은 L dt분의 dx1, x1의 미분값이죠. 더하기 전압 x2 이래 될 거고,
그다음 요 점에서의 또 그 키리오프 전류법칙에 의해서 자 CX2 다시는 이제 이렇게 흐르는 전류죠. 요 전류는 X1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은 R분의 X2가 됩니다. R분의 X2. 자, 이 전류는 X1-R분의 X2라는 어떤 그 키리오프 전류 방정식이 하나 얻어집니다. 그래서 요 식을 이제 행렬 형태로 표현하면은 식 1과 같은 그러한 방정식이 얻어집니다. 요 x는 행렬 x1, x2 이제 상태 변수 행렬이 될 거고, 또 a1은 또 이렇게 얻어지고, 또 b1은 이렇게 인풋 벡터가 이렇게 얻어집니다. 요게 이제 모드 1에 대한 이제 상태 방정식이 1번이 되겠어요. 자, 그럼 모드 1은 영원히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이제 스위치 1 S1을 끕니다. 그러면 모드 2가 나와요. 모드 2는 자, S1을 꺼버리죠. 꺼버리면은 자,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는 계속 흘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원래 이렇게 갔었는데 이거 끊겨버리니까 결국 이 다이오드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래서 다이오드가 도통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S1은 꺼지고 자동으로 S2가 ON이 되는 자, 그러한 등가 회로가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모드 2라고 한다. 그래서 모드 2의 등가 회로로부터 또 회로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자, 모드 1과 모드 2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드 1과 모드 2의 차이는 바로 자, U1입니다. U1이 모드 1에서는 있는 거고 모드 2에서는 U1이 제로라는 거죠. U1이 입력이 인풋 전압 인풋 벡터가 제로라는 거죠. 그래서 B2가 0이 되는 겁니다. 세워보면은 키리오프 전압 방정식 제로는 LDT분의 DX 플러스 X2, 그 다음 키리오프 전류 방정식 C DT분의 DXT C DT분 DX2는 X1 마이너스 R분의 X2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정리를 하면은 자 2번과 같은 어떤 그 상태 방정식이 얻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모드 2의 그 상태 방정식 얻어지고 또 모드 2에서 스위치 1을 켜면은 또 모드 1으로 가요. 그래서 모드 1과 모드 2는 스위치를 자 끄면은 이래 와요. 또 스위치를 켜면은 모드 1으로 가요. 그래서 모드 1과 모드 2를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한 주기 동안에. 그래서 한 주기 동안에 모드 1이 한번 나타나고 모드 2가 한번 나타나요. 그래서 이 모드 1과 모드 2를 한 주기를 이제 평균을 시키는 줍니다. 평균. 그래서 그걸 에버리징이라고 그래요. 자, 상태 공간 평균하라 그러는데 평균을 어떻게 하느냐? 모드 1에 대해서 1번 방정식이 있죠. 여기 1번 방정식. 모드 2에 대해서 2번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 1 기간 동안에는 스위치가 온인 구간이에요. 온인 구간. 스위치가 온인 구간. 그 다음에 모드 2는 스위치가 꺼진 구간이죠. 그래서 비중을 곱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기 동안에 이제 비중이, 모드 1의 비중이 D라 돼요. D.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한 주기가 있으면은 모드 1의 기간, T-ON 기간이죠. 요게 이제
비중이고 모드 1의 비중이고 모드 2의 비중은 이제 1-d만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중만큼을 식을 곱해줘서 더해줍니다. 그래서 1번식에다가 d를 곱하고 자 2번식에다가 1-d를 곱해서 더해줍니다. 1번식 곱하기 d 더하기 2번식 곱하기 d를 하면은 바로 이게 에버리징이라는 것이 얻어진다. 에버리징. 그래서 이 에버리징 이퀘이션은 이렇게 얻어진다는 거죠. x 닷은 ax 플러스 bu1이 되고 요 x는 상태를 나타내는 벡터고 b는 시스템의 행렬이 되겠습니다. RC네요. 그 다음에 b는 이제 평균화된 인풋 벡터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에버리징이죠. 자, 에버리징까지가 여기까지인데 요걸로 안 돼요. 요걸로 부족한데 아마 책에는 여기까지 에버리징으로 해놨는데 사실은 교과서에 있는 모델링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데 사실은 이제 모델링 과정에서 에버리지드 이퀘이션이 요게 이제 에버리지드 이퀘이션인데 요걸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선형화 리니어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선형화하기 위해서 이제 변수들을 이제 상태 변수라든지 CBU를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줍니다. DC 값과 맥동 값으로 분리해 줍니다. 실제 이제 리얼 배류 D는 DC 값 대문자 D와 이제 델타 D는 이제 퍼터브드 배류입니다. 그러니까 맥동 값이죠. 맥동 값. 입력 U1도 마찬가지. DC 값과 맥동 값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상태가 이래 있으면은 리얼 값이 만약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 DC 값이 있죠. 여기 DC 값이고 그 DC 값에서 이제 요 왔다 갔다 하는 맥동 값, 요 값을 이제 보통 이제 AC 값 혹은 뭐 델타 붙여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표시해요. 요것은 이제 DC 값 대문자로 씁니다. 보통 DC 값은 상태 변수 X1도 마찬가지죠. 리얼 상태 변수는 DC 값 더하기 맥동 값, X2도 마찬가지입니다. DC 값 더하기 맥동 값 이래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정이 뭐냐 하면은 DC 값이 맥동 값보다 훨씬 크다는 가정이 성립해야 됩니다. DC 값이 맥동 값보다는 훨씬 크다. 이런 가정을 할 수가 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기다가 13에다 집어넣을 수죠. 집어넣으면은 어떤 식이 얻어지느냐 하면은 식 3이 얻어집니다. 결국 식 3과 3-는 거의 같은데 3-는 이제 리얼 값을 DC 값과 맥동 값을 바로 집어 넣는 거죠. 이어 넣으면 3-와 같은 식이 얻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DC 성분의 식과 AC 성분의 식을 분리를 하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DC 성분의 이 식은 대문자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X1, X2인데 보세요. DC X1, X2인데 미분이잖아요. 이게 미분이거든요. 이게 DC 미분하면 제로가 된다 이거죠. 여기에 그래서 제로가 되는 거고, 용 그대로 오고 또
또 여기서는 또 대문자만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다가. 근데 요거는 또 여기서 대문자만 요 가져오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문자로만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DC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C 성분 그대로 가져오고 대신에 DC를 미분을 하게 되면 제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DC 방정식이고 이제 AC 방정식은 또 AC만 가져오는 거예요. AC만. 자, 델타 X1. 자, AC 성분 미분은 그대로 살아있죠. 이렇게가. 여기 이제 미분이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델타 X1 도트. 바로 이게 뭐냐 하면은, 이기죠. 미분이니까. 이걸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도트를 위로 이제 표시해요. 이렇게 식으로. 델타 X1 위에다 도트 쓰면 이게 미분이구나. 시간에 대해서 델타 X2 도트 하면은. 그래서 교류 성분의 미분을 이렇게 가져온 거죠. 자, 여기 오래되고 행렬은 그대로 올 것이고 요도 미분 그 교류만 델타 X1, 델타 X2만 가져오는 거죠. 자, 근데 요 부분을 잘 보세요. 자, 요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이쪽에 오는지 잘 보여야 돼. 요 부분이. 자, 요걸 이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 자. 분해를 하면은 위로 곱하면은 du1 플러스 d 자 u1 델타 D 자, 여기 4개 항이 나오는데 D 플러스 델타 D와 U1 더하기 델타 U1을 곱하면 4항이 나오는데 자, 요 부분은 이제 DC 성분이니까 여기에 이제 왔죠. L분의 DU1이 여기로 왔고 자, 날라가고 D 성분. 남는 거는 이제 델타가 붙어 있는 교류 성분인데 근데 이제 델타 D하고 델타 U가 작아요. 굉장히 작다 그랬습니다. 앞에 여기서 델타 D도 작고 델타 U1도 작은데 작은 거 곱하기 작은 거 하면은 굉장히 이걸 이제 제로로 보낼 수가 있다. 작은 곱하기 작은 거 하면은 더 작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것은 1차 성분 자, 요 성분과 요 성분만 남죠. 요거는 이제 자, L분의 U1 델타 D가 요래 옵니다. L분의 U1 델타 D가 요래 오고 자, L분의 D 델타 U1이 요로 옵니다. L분의 D 델타 U1 그래서 델타 U1과 델타 D를 인풋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요 델타 곱하기 델타는 제로로 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된다. 이것을 리니어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 선행화라고 하죠. 선행화. 그래서 작은 양 곱하기 작은 양은 굉장히 작습니다. 대문자 DC 성분은 크대요. 크죠. 그래서 큰 거 곱하기 작은 거, 또 큰 거 곱하기 작은 거
더하기 자항 곱하기 자항, 자항 곱하기 자항은 0으로 보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남는 거 요 두 개 항 이 바로 하나는 요려고 하나는 요려 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A시 방정식이 됩니다. 요게. 그래서 A시 방정식은 이렇게 유도가 된다. 그래서 DC 방정식과 AC 방정식은 약간 용도가 좀 차이가 있어요. 용도가. DC 방정식은 소자의 전격 설계에 사용된다. 그 다음 AC 방정식은 우리가 이제 전달함수, 제공해서 이야기하는 트랜스퍼 펑션이나 안정도 해석, 스테빌리티 어널리시스 쪽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공에서 이야기하는 시스템 방정식 x 덧 이꼬르 자 ax 플러스 bu 이런 시스템 방정식은 바로 AC 방정식을 나타낸다는 거죠. 스몰 시그널 이케이션이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자, 모델링도 조금 더 해봅시다. 모델링이 이제 일반 두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첫 번째, 자 이번 시간에 했던 자 평균화 모델링이에요. 시스템의 각 모드를 어떤 비중, 여기서는 모드 1에다 D, 모드 2에다 D, 1-D를 곱해서 비중을 곱해서 평균화를 이용한 모델링을 이번 시간에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모델링은 이제 이산 시간, 디스크리트 타임에서의 이제 모델링이 있어요.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그래서 보통 이제 평균화는 이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고,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자, 디스크리트 타임 이퀘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역사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이제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에버리징을 이제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근데 이제 평균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주파수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안정도를 이제 그 해설한다 그러면은 저주파수에서는 이제 상당히 잘 맞아요. 로우 프리퀀시에서의 안정도는 잘 맞아준다. 그래서 저주파수 영역에서의 안정도를 잘 나타내주고, 그다음 이산시간 영역에서는 이제 주파수가 예를 들어서 이제 스위칭 주파수의 반 정도 스위칭 주파수 fs 까지 주파수 높은 데까지죠. 특성을 보여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화 기법, 오늘 한 평균화 모델링을 쓰게 되면은 저주파수 영역에서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특성을 잘 보여주는데,
고주파수에서는 오류가 나타난다. 특히 스위칭 주파수가 반 정도까지 가버리면은 평균화 기법을 한 것은 상당히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에러를 발생시켜서 어떤 그 사브 하모닉 오실레이션 같은 그런 아주 그러한 현상은 예측하는데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평균을 하기 때문에 저주파수 영역에서는 특성을 잘 보여주는데 주파수가 예를 들어 스위칭 주파수의 반 2분의 1 fs까지 가버리면은 평균화 모델링보다는 이산시간 영역에서의 모델링이 특성을 잘 나타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산시간 영역에서의 모델링은 대체로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학부 과정에서는 잘 안 써요. 안 쓰고 이제 어떤 대부분이 이제 익숙한 평균화 모델링을 많이 씁니다. 평균화 모델링을 주로 접근해 가지고 쓰고 근데 이제 내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산시간 모델링을 많이 써요. 이산시간 모델링을 많이 쓰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산시간 모델링이 굉장히 주파수를 고주파수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특성도 평균화 모델링보다는 특성도 아주 정밀하게 잘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사용하기에 디피컬트하다는, 어렵다는 그 말고는 이산시간 영역에서의 모델링이 괜찮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평균화 모델링을 쓰게 되면은 익숙합니다. 익숙해요. 왜냐하면 이제 S 도메인에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보드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쉽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산시간 영역에서의 모델링에서도 사실은 보드 다이어그램 정도는 어느 정도 나옵니다. 이거 다 나오고 그 대신에 이제 익숙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익숙하지 않다는 그 단점이 있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G 도메인에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S 도메인에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S 도메인에서 폴이 오른쪽 해플레인에 있으면은 언스테이블하다, 또 폴이 왼쪽에 있으면은 스테이블하다 이렇게 판정하는 거고, 이산시간 영역에서 해석을 해보면은 G 도메인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폴이 유니서클, 이제 G 도메인에 유니서클이 있어요. 어떤 반지름이 2인 그 서클의 바깥에 존재를 하면은 언스테이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유니서클 안에 들어오면은 스테이블하는 이제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게 이산시간 영역에서의 모델링이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내 개인적으로는 거의 이쪽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산시간 영역 모델링에서 계속 해왔고,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좀 복잡한 걸 싫어하는지 몰라도 잘 몰라서 그런지 잘 안 써요. 이산시간 영역 모델링이. 근데 이제 내가 볼 때는 어떤 경우는 평균화 모델링이 사용은 편한데 정밀하지가 못하다는 거죠. 제일 문제가 평균화 모델링은 easy to use예요. easy to use인데 어떤 accuracy에 문제가 있다. 평균화 모델링은. 근데 이산시간 영역 모델링은 difficult합니다. difficulty. 사용하기에 difficult하다는 차이가 있고, 그 대신에 accuracy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정밀해요. 이산시간 영역 모델링만 된다면은, 어떤 컨버터가 만약 모델링만 할 수 있다면은 나는 100% 이산시간 영역 모델링이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추천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걸 쓰는 사람은, 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몇 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모델링의 큰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흐름을 내가 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모델링 이거 하려면은 진짜 오래 많이 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이쪽으로 연구가 많이 했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그 버컨버터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뭐라 할까 익숙하지 못한 것 같더라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때는 한 박사과정 때니까 한 30년 전에는 그야말로 빅가이라 그러죠. 빅가이들은 거의 모델링 했습니다. 대부분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빅가이라는 거의 모델링을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빅가이들이 모델링을 하니까 나도 모델링을 한 거죠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모델링을 쭉 하고 있는데 또 웃기는 거는 요즘 젊은 또 새로운 또 오는 사람들은 이 모델링에 대해서 내가 봐서 거의 개념이 없더라는 거죠. 거의 30년 사이에 그만큼 이제 어떤 연구의 흐름이 많이 변화되었다 하는 그런 것이 내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델링 중에서도 가장 쉬운 에버리징 모델링 버컨버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에버리징 모델링은